33페이지. 가난한 자들과 중산층은 돈을 위해 일한다. 부자들은 돈이 그들을 위해 일하게 만든다. 그죠? 아빠 제게 부자가 되는 방법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아버지는 석가신문을 내려놓았다. 왜 부자가 되고 싶은 거니? 왜냐하면 오늘 지미 엄마가 새로 산 캐딜락을 몰고 왔는데 아이들과 함께 주말에 해변 별장에 간다고 했어요. 지미가 친구 3명을 데리고 가는데 마이크 하나는 초대받지 못했어요. 우리가 가난한 아이들이라서 초대하지 않은 거래요. 정말 그랬어? 아버지는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예, 그랬어요. 내가 풀 죽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버지는 묵묵히 머리를 접고는 꽃전등이로 안경을 축혀 올렸다. 그러고는 다시 신문을 읽었다. 나는 선체로 아버지의 대답을 기다렸다. 때는 1956년이었고 나는 9살이었다. 56년. 운명의 장난이었는지 나는 부자들이 자녀가 다니는 공립학교에 다녔다. 우리가 살던 곳은 사탕수수 농장을 중심으로 형성된 마을이었다. 그 대규모 농장의 관리인과 의사, 사업가, 은행과 같은 부유한 사람들은 이 6년제 초등학교에 아이들을 보냈다. 그 아이들은 졸업 후 대개 사립 중고등학교로 진학했다. 우리 가족이 부자들이 주로 살고 있는 거리 한쪽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 초등학교에 들어간 것이다. 지금 생각하면 학군인데 재수가 좋은 건데 우리가 그 거리의 건너편에 살았더라면 나는 나와 비슷한 처지 아이들이 다니는 다른 학교에 들어갔을 것이다. 그 아이들과 나는 6학년을 마치면 공립 중고등학교에 진학할 예정이었다. 그들과 나는 사립학교에 들어갈 수 없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나라에서 지금 정부에서 지금 유치원 지금 사건이 터졌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사립을 다 죽이고 마치 다 국공립화 시킬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근데 글쎄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선진국들도 사립 교육 시스템이 다 살아있고 어찌 보면 거기가 더 비싼 데이기도 하지만 저는 그렇다고 해서 뭐 꼭 사립이 중요하다 그건 아니지만 공립도 공립 역할이 있고 사립도 사립 역할이 있겠죠. 마침내 아버지는 신문을 내려놓았다. 아버지가 생각 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들아, 아버지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부자가 되고 싶으면 돈 버는 법을 배워야만 한다.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데요? 라고 내가 물었다. 이 중요한 건 어떻게 해죠? 이 부자 아빠에서 중요한 키워드는 어떻게 해요? 근데 나중에 트랜스서핑으로 가잖아요. 이 질문을 하면 안 돼요. 그 트랜스서핑이라는 건 자기 운명대로 사주대로 살아나가면서 살짝 자기가 빠져나와서 트릭을 쓰는 법이 트랜스서핑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어떻게라는 건 뭐냐면 자기 운명 사주대로가 아니라 열심히 해서 어떤 체계와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트랜스서핑은 그냥 자연스럽게 살면서 아주 작은 에너지를 쓰는데 저효율일 수도 있는데 고효과를 얻어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가르치는 거고, 여기에서는 부자 아빠 이런 쪽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선생님네가 이런 거에 대해서 자꾸 구별하지 못하면 이건 저번에 선생님 얘기랑 다른 책인데 뭐 막 이렇게 되면 곤란하다고. 그러니까 부자 아빠의 저자 의도가 있고 트랜스서핑 저자 의도가 있고 시크릿 저자 의도가 있고 다 다르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읽을 때 그 저자 의도는 뭘까?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를 찝어내야만이 나중에 선생님 내가 혼자서라도 어떤 책을 읽으면서 그런 거를 캐치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도 그런 거를 알아요. 책마다 다 다른 거를 알지만 그 책이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자가 되려고 하는 데는 부자 아빠의 말이 맞은 것 같고, 그러니까 선생님네 낚시해봤어요? 네. 다 낚시해봤죠, 선생님도. 고기에 따라서 낚시 바늘이랑 낚시 줄이랑 낚시대랑 다른 거예요. 미끼도 다르고. 아시죠?
글쎄 내가 잘 생각해 보려무나. 아버지는 그렇게 말하며 슬며시 미소를 지었다. 어린 나이였지만 그 말의 진정한 의미가 그렇게밖에는 말해줄 게 없구나. 혹은 나는 답을 모르니 곤란한 질문을 하지 말라라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이 얘기만 들어도 느낌이 오죠. 어떤 분위기인지. 35페이지 파트너를 만나다. 다음날 아침 나는 제일 친한 친구인 마이크에게 아버지가 한 말을 얘기했다. 그 부자 아빠는 마이크 아빠죠. 마이크는 어떻게 됐어요? 나는 그게 궁금해요. 그 제국을 물려받았대잖아요. 하와이의 그 아버지가 이 아버지 부자 아빠가 만든 그 호텔 뭐 어마어마한 싹 다. 예, 골프장 아니 마이크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길래 읽으면서 이 책 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시리즈를 다 읽다 보면 어쩌다가 한 줄씩 나와요. 마이크의 성경 그 얘기 아니라 그러니까 로버트 마이크는 만들었대. 그러니까 지금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사주는 태어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한다고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근데 로버트 기요사키의 삶은 후천적인 거잖아. 가난했지만 그렇게 한 거잖아. 그러니까 로버트 기요사키는 우리가 될 수 있는 거지, 노력해서. 근데 우리는 마이크가 될 수는 없다고. 이미 안 되는 거잖아. 선생님네 애도 이미 안 되는 거라고. 왜냐하면 강민이가 태어났을 때 선생님이 부자였어야 되는데 아닌 거잖아. 이미 강민이도 로버트 기요사키를 공부해야 되는 거지. 마이크는 이제 안 된다고. 귀족은 안 됩니다. 아니지. 마이크는 귀족인 그 선생님네가 이제 강민이가 20살 되기 전에 이륙하면 되지, 제국을. 예. 마이크. 근데 내가 얘기하기로는 여기에서 과연 누가 더 이익이었냐는 거예요. 5대5라는 거죠. 왜냐하면 마이크가 로버트를 안 만났다면 과연 지금의 그런 아버지 제국을 물려받아서 지금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좋은 오너가 됐겠냐는 거지. 옆에서 계속 자극을 받는. 그치, 좋은 친구가 같이 성장한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마이크 아빠가 했겠죠. 아무래도 자식 교육시키고. 그렇지. 하면서 그것까지 친구까지 있어. 같이 네. 교육시키고. 내가 아는 한 이 학교에서 가난한 아이들은 마이크와 나였다. 마이크 역시 운명의 장면. 그러니까 마이크 아버지 사업은 여러 개를 하고 있었지만, 그러니까 누가 보기에도 그게 그냥 구멍가게 몇 개를 갖고 있었던 거지. 슈퍼맨. 뭐 그렇게 생각을 했거나 아니면 이 아버지가 맨날 일 날아다니면서 작업복만 입으니까 주위 사람들이 이 아버지가 부자라는 걸 그때까지는 몰랐거나. 겉으로 표현을 안 하니까. 마이크 역시 운명의 장난으로 이 학교에 들어왔다. 누군가가 그려놓은 학군 때문에 우리가 부자 아이들과 같은 학교에 다니게 된 것이다. 사실 우리는 그렇게 가난하지 않았지만 가난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었다. 모든 아이들이 늘 새 야구 글러브와 새 자전거 그 밖에 온갖 것들을 자랑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둘 다 못하는 건 아니었는데 현금이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두 아버지는 얘네들한테 뭐 여러 가지를 사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아버지와 어머니는 우리에게 의식주와 관련된 기본적인 것은 뒷받침해 주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였다.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하곤 했다. 갖고 싶은 게 있으면 내 스스로 일을 해서 얻도록 해라. 갖고 싶은 것은 많았지만 9살 난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다. 그럼 우리가 뭘 해서 돈을 벌 수 있을까? 마이크가 물었다. 이것도 지금 어떻게죠? 어떻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처음에 하는 사람들은 이 어떻게라는 개념에 익숙해져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 토요일 아침에 마이크는 내 최초의 사업 파트너가 되었다. 우리는 오전 내내 머리를 쥐어짜며 돈 벌 방법을 공유했다. 중간중간 우리는 그 잘난 애들이 지민의 해변 별장에서 얼마나 재미있게 놀고 있을지 상상해보게 됐다. 마음이 조금 쓰라렸지만 그 쓰라림은 약이 되었다. 그 때문에 계속해서 돈 버는 방법을 연구했게 하는 말이다. 마침내 그날 오후 번쩍이는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다. 근데 실은 이런 것 때문에 로버트가 9살이었는데 이런 상황들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지도 있죠. 그러니까 안 입고 더럽고 치사해서 나도 부자 돼야지 이런 생각. 빨리 안 그러죠. 안 그랬으면 9살인데. 세상을 성취하는 거예요. 36페이지. 마이크가
어떤 과학책에서 읽고 생각낸 아이디어였다. 우리는 흥분에 들떠 악수를 나누었다. 이제 진정한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다음 몇 주 동안 마이크와 나는 동네를 돌아다니며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곤 이웃 사람들에게 이렇게 부탁했다. 다 쓴 치약 튜브를 모아서 저희에게 주실 수 있나요? 선생님네는 어릴 때 이거 본 적 없죠? 그 쇠로 된 치약. 봤어요. 에? 아, 봤었어요? 지금은 전부 플라스틱 튜브. 쇠로 된 거.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땐 튜브가 쇠로 돼 있었거든. 얇았어요. 대부분의 어른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웃으면서 동의했다. 몇몇 어른들은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물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했다. 말씀드릴 수 없어요. 사업 기밀이거든요. 어머니가 당혹스러워하는 가운데 몇 주가 지나갔다. 우리는 어머니가 사용하는 세탁기 근처에 자재를 모아놓는 장소를 마련했다. 한때 케첩병들이 들어있던 갈색 마분지 상자 속에 다 쓴 치약 튜브들이 쌓이기 시작했다. 마침내 어머니가 단호하게 막아섰다. 이웃들의 더럽고 찌그러진 치약 튜브들이 쌓이는 모습에 심기가 불편해진 것이다. 너희들이 도대체 뭐하는 거니? 어머니가 물었다. 사업 기밀이니 어쩌니 하는 소리 말아라. 이 쓰레기들을 어떻게든 처리하지 않으면 전부 갖다 버릴 테니까. 마이크와 나는 두 손 모아 싹싹 빌었다. 곧 충분한 자재가 모일 거고 그러면 바로 생산에 들어갈 거라고 설명했다. 이제 두세 집에서만 튜브가 나오면 준비 완료라고 덧붙였다. 어머니는 마지못해 일주일의 시간을 주었다. 제품 생산 개시 일자가 앞당겨졌고 압력도 가중되었다. 나의 첫 번째 파트너십이 바로 우리 어머니로 인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마이크는 이웃들을 찾아다니며 치과 의사도 양치질을 자주 할 거라고 권장하니 빨리빨리 치약을 다 써버리라고 재촉했다. 나는 생산 라인을 설치하기 시작했다. 쭉 이게 다 이 얘기예요. 거기에서 열째 줄 밑에 보면 치약 튜브는 플라스틱이 아닌 납이었다. 당신은. 그게 나오죠? 중금속이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살았다니까요. 이제 이거 뭐 하는지 알겠죠? 네. 38페이지에도 쭉 읽다 보면, 그죠? 밑에서 7번째 줄. 그러자 납으로 된 니켈 5센트짜리 동전 하나가 떨어졌다. 오, 이런 아버지가 말했다. 납으로 니켈을 만들고 있었구나. 5센트를 만들고 있었구나. 맞아요. 마이크가 말했다. 말씀하신 대로 돈을 만들고 있어요. 아버지의 친구분이 너털 웃음을 터뜨렸다. 아버지는 어이없다는 듯이 웃음에 고개를 저었다. 바로 앞에서 두 소년이 한 상자 분량의 다 쓴 치약 튜브와 화로를 놓고, 그 꼴이 과간이겠죠? 39페이지. 아버지가 우리에게 다 내려놓고 현관 계단에 앉아 얘기 좀 하자고 말했다. 아버지는 미소 띈 얼굴로 위조라는 단어의 뜻을 차분히 설명했다. 우리의 꿈은 무너졌다. 그럼 이게 불법이란 말인가요? 마이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냥 내버려두지 그래. 아버지의 친구분이 말했다. 그쪽 방면에 타고난 재능이 있는지도 모르잖아. 아버지가 친구분을 노려보았다. 자, 밑으로 5번째 줄 밑에. 사업은, 첫 사업은 그렇게 이제 끝났어요. 마이크와 로버트의 첫 사업은 그렇게 끝났어요. 지미와 걔네 친구들의 말이 맞는 것 같다. 우리는 가난해. 아버지가 막 자리를 뜨려다가 그 말을 들었다. 얘들아, 너희들은 포기할 때만 가난한 거란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도, 가난한 아버지도 보면 어쩌다가 멋진 말 한 번씩 해요. 포기할 때만 가난한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가 무언가를 실행했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보면 우리 면책 선생님이 최고죠. 실행 1등이지, 실행 1등. 생각하면 실행하잖아, 말리지 않으면. 근데 그것도 엄청나게. 아빠가 한 말 아니에요? 이거는 부자 아빠. 얘들아 너희 포기할 때는 가난한 거. 아니. 가난한 아빠가 한 거예요? 가난한 아빠하고 가난한 아빠 친구분이 가난한 아빠. 오셨다가. 선생님이잖아. 선생 아니야? 선생님인데 가난한 아빠 선생님. 그쪽에 그것도 여기로 치면 이제 교육감 되게 위치가 높게까지 올라갔던 사람. 39페이지 그 실행, 그죠? 실행. 그 다음에 둘째 줄 밑에 행동. 별표시 하세요.
2단계에서 중요한 거는 실행하고 행동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실행하고 행동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단계에서는 실행 행동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진짜 힘들어요, 실행 행동. 엄한 대로 가면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그런 엄한 대로 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게끔 내가 준비할 수 있으면 좋은 건데 보통은 목이나 화는 그 끝까지 아니 하고 난 다음에 아씨 잘못됐다 씨 또 다시 들어. 그게 목이나 화의 좀 어떤 사주지 성격. 그게 좀 많이 부족하죠. 신중성? 좀 어떤 게 있으면 연구를 해서 이거를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해. 빨리 달려야 돼 나는. 그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빨리 이 부자빠를 빨리 달립시다. 네네. 그러면 나아지겠지만이. 지금 나아지고 있어요. 마이크 하나는 묵묵히 서 있었다. 다 좋은 말이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런데 아버지는 왜 부자가 아닌가요? 내가 물었다. 그건 내가 교사가 되는 것을 택했기 때문이지 학교 교사는 부자가 되는 것을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단다. 그저 가르치는 것을 좋아할 뿐이지. 내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나도 돈 버는 법에 대해서는 별로 아는 게 없단다. 마이크 하나는 몸을 돌려 계속 작업장을 치웠다. 좋다. 아버지가 말했다. 너희들이 부자가 되는 법을 배우고 싶다면 나에게 묻지 말고 마이크의 아버지에게 물어보렴. 우리 아빠요? 마이크가 미간을 찡그리며 물었다. 그래 너희 아버지. 아버지가 미소를 지으며 얘기했다. 너희 아버지와 나는 같은 은행과 거래하는데 그곳 담당자가 너희 아버지 얘기를 많이 하더구나. 너희 아버지가 돈 버는 법을 잘 안다고 몇 번이나 얘기했단다. 우리 아빠가요? 마이크가 믿지 못하겠다는 듯이 다시 물었다. 우리는 부잣집 애들처럼 근사한 자동차와 멋진 집 같은 게 없는데요. 근사한 자동차와 멋진 집이 있다고 반드시 부자이거나 돈 버는 법을 아는 것은 아니란다. 아버지가 대답했다. 지니의 아버지는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을 한단다. 그 사람도 나와 별반 다를 것이 없어. 그분은 회사를 위해 일을 하고 나는 정부를 위해 일을 하는 거지. 이것도 중요해요. 별표시에 놔두세요. 회사를 위해 일하느냐 정부를 위해 일하느냐. 41페이지. 캐딜락도 회사에서 제공하는 거야. 캐딜락이 이게 GM이 만드는 거죠. 제너럴 모터스. 이게 캐딜락도 GM의 사업차종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그 미래경영의 피터 덜거 책을 읽다 보면 이게 나오죠. 이 캐딜락이 죽어가는 캐딜락도 살렸지만 GM도 살렸던 게 얘네가 썼던 그 모토가 그거거든요. 캐딜락은 다른 차와 경쟁하지 않는다. 캐딜락은 다이아몬드와 모피코트와 경쟁한다. 그 모토를 가지고 캐딜락은 부자들이 쓰는 자동차로구나 이렇게 자리매김을 딱 한 거죠. 포지셔닝을 잡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죠.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어떤 포지셔닝을 잡아가지고 누구한테 살 거냐, 누구한테 팔 거냐. 그런 얘기들은 이제 우리가 고민하려고 하면 미래경영을 봐야 되는 거죠. 41페이지. 하지만 그 회사는 지금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고 그래서 지미 아버지는 그 모든 것을 잃게 될지도 모른단다. 하지만 마이크의 아버지는 다르지. 내 아버지는 제국을 건설하고 있는 것 같더구나. 그래서 몇 년만 있으면 아주 큰 부자가 될 것 같단 말이다. 그 말을 듣고 마이크와 나는 다시 흥분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새로운 활력으로 망해버린 첫 사업이 야기한 아수라장을 말끔히 청소해 나갔다. 그 와중에 우리는 언제 어떻게 마이크의 아버지와 얘기할지 계획을 세웠다. 문제는 마이크의 아버지가 밤늦게까지 일을 해서 종종 집에 늦게 들어온다는 점이었다. 마이크의 아버지는 창고와 건설 회사 일련의 상점들 그리고 세 개의 레스토랑을 갖고 있었다. 그분이 느는 것은 레스토랑 때문이었다. 노가리엔 비어? 노가리엔 비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마이크 아빠는 아침부터 밤까지 늦게까지 계속 잠자는 시간 빼고 어마어마. 청소를 마친 후 마이크는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갔다. 마이크는 그날 밤 아버지 그리고 선생님네는 마트 늦게까지 안 하던데? 저희는 5시까지만 합니다. 응.
아들이 오는 시간이 다르지. 선생님이 투잡해도 큰 문제는 없죠. 네, 지금 그래서 시간이 많아요. 우리에게 부자 되는 법을 알려줄 수 있는지 물어볼 작정이었다. 늦은 시간이라도 자기 아버지와 얘기를 하는 즉시 내게 전화를 하겠다고 마이크가 약속했다. 전화벨이 울린 것은 저녁 8시 반이었다. 대단한 미국 아니에요? 1956년도에 전화 토킹 어바웃 할 수 있다는 거. 내가 우리 집 전화가 내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그때쯤 들어왔을 거니까 그때면 1970년도 후반에서 80년대 사이에 우리 집에 전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 88년도에 있었어요. 진짜? 나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것 같아. 서울이. 너네는 좀 살았네. 아, 지금 제주도에 저 촌에 가면 전화번호 있잖아요. 촌에 가면 그 전화번호. 그거 오랫동안 거기에서 마을에서 살았던 분들 전화번호는 그게 개통한 순서예요. 만약에 표선이다 787에 0600번이다 600번째 전화예요. 0601 601번이다 601번째 만든 전화예요. 그것만 보면 그 사람 애가 그 부모님 그분 때 동네에서 부자였는지 아닌지 알지. 알았어, 내가 말했다. 다음 주 토요일 나는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마이크 아버지가 우리들을 만나주기로 한 것이다. 처음에 우리 그거부터 했잖아요. 이렇게 돌려가지고 몇 번 부탁해요. 이거부터 했잖아요. 이거 돌려가지고. 아니. 저희 전화기 옆에 이거부터 있었어. 그래서 딱 전화하면 교환 나오면 저 몇 번 바꿔주세요. 이런 거부터. 그러다가 이제 동그라미로 가고, 네, 동그라미. 그 다음에 버튼으로 가고. 대부분 이거 옛날에. 알았어, 내가 말했다. 다음 주 토요일 나는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마이크 아버지가 우리들을 만나주기로 한 것이다. 토요일 날 아침 7시 30분 나는 버스를 타고 마을의 가난한 지역으로 향했다. 드디어 수업이 시작되다. 멋진 책이에요, 이거. 이제 그때 당시에 가난하고 부자의 이런 상황들을 이렇게 해서 책으로 낸다는 게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결국에는 부자 아버지는 여기 출연 안 했잖아요. 그게 이제 책을 무슨 책을 쭉 읽다 보면 나오는데 그 자기 이름을 내지 말라고 했던 것 같더라고. 기요사키한테. 그래서 여기 부자 아버지로만 나오는 거고 만약에 허락했으면 이름이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자 아버지는 알고 있었던 거지. 그런 얘기가 결국에는 자기 집안하고 그 마이크한테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요. 로또 당첨됐다고 하면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이 전화해서 와가지고 그 기부해달라고 하잖아요. 요즘 그런 거 아시죠? 연예인들한테 전화해서 얼마만 보내주세요. 뭐 기부 같은 거? 그러니까 연예인들한테 이메일이나 SNS에 댓글이나 이런 걸로 저는 뭐 20살인데 뭐 이렇게 해서 뭐 어떻게 돼서 어떻게 됐는데 뭐 이렇게 해서 돈이 필요한데 100만 원만 빌려주세요. 연예인한테 그러니까 이제 감성에 호소한 감성도 있지만 연예인들은 만약에 자기 SNS에 그런 게 달리면 다른 사람도 볼 거 아니야. 얘가 어떻게 하는지. 그 효과를 그런 걸 노리는 노린 거지. 거지. 그럼 만약에 우리 나다 그러면 너 누군데 언제 봤다고 그냥 끊어버려도 다른 사람이 뭐라고 안 하겠지만 연예인들은 그런 거에 노출이 되는 거지. 신종 직업이네. 신종 직업. 신종 구걸 직업. 드디어 수업이 시작됐다. 마이크와 나는 그날 아침 8시에 마이크 아버지를 만났다. 그분은 벌써 1시간도 넘게 일을 하고 계셨다.
회사의 건설 현장 감독이 픽업 트럭을 타고 막 떠날 때 나는 그 작고 소박하지만 깔끔한 집으로 들어섰다. 마이크가 현관에서 나를 맞았다. 아빠는 통화 중이셔. 우리에게 뒷문 쪽 베란다에서 기다리라고 하셨어. 마이크가 문을 열며 이렇게 말했다. 내가 그 오래된 집에 문지방을 넣을 때 낡은 목재 바닥에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다. 문 안쪽으로 값싼 양탄자가 깔려 있었다. 양탄자는 그 바닥이 견뎌낸 무수한 발자국의 흔적을 감추기 위한 용도인 것 같았다. 깨끗하기는 했지만 바꿀 때가 된 양탄자였다. 나는 갑갑함을 느끼며 좁은 거실로 들어섰다. 거실에는 골동품이나 다름없는 낡고 킥해 묵은 가구들이 놓여 있었고 소파에는 여자 두 분이 앉아 있었다. 우리 어머니보다 나이가 조금 더 들어 보였다. 그분들 맞은편에는 작업복을 입은 남자가 앉아 있었다. 그 사람들이 입고 있는 카키색 작업복은 다림질이 잘 되어 있긴 했지만 풀을 먹이지는 않았다. 반들거리는 작업부츠를 신은 그는 우리 아버지보다 10살은 더 많아 보였다. 그들은 뒷문으로 걸어가는 마이크와 나에게 웃음을 지었다. 나는 수줍은 미소로 답했다. 저분들은 누구야? 내가 물었다. 우리 아빠 밑에서 일하는 분들이야. 남자분은 아버지의 창고를 관리하고 여자분들은 아빠 레스토랑을 관리하지. 그리고 아까 내가 볼 때 본 그 현장 감독 아저씨는 여기서 80km쯤 떨어진 곳에서 도로 건설을 감독하고 있어. 그분 말고 주택 건설을 감독하는 분도 있는데 그분은 내가 오기 전에 벌써 떠났지. 너희 아빠는 늘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시니? 내가 물었다. 늘 그렇지는 않지만 그럴 때가 많아. 마이크가 그렇게 말하면서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의자로 당겨 내 옆에 앉았다. 아빠한테 돈 버는 법을 가르쳐 주실 수 있는지 여쭤봤어. 마이크가 말했다. 이것도 그거죠. 어떻게죠? 어떻게.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든 내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조심스럽게 물었다. 처음에는 그냥 재미있다는 표정을 지으셨는데 그러시곤 우리에게 제안을 하나 하겠다고 하셨어. 그래? 나는 그렇게 말하면서 의자를 뒤로 젖혀 등받이가 벽에 닿게 했다. 그렇게 의자의 뒷자리에 체중을 싣고 앉았다. 마이크도 나를 따라했다. 그 제안이라는 게 무엇인지 알고 있니? 내가 물었다. 아니, 하지만 곧 알게 되겠지. 그때 갑자기 마이크 아버지가 삐걱거리는 방충망 문을 열고 베란다로 나왔다. 마이크와 나는 벌떡 일어섰다. 존경심 때문이 아니라 놀랐기 때문이었다. 준비된 이 꼬마들, 마이크 아버지는 그렇게 물으면서 의자를 당겨 우리 쪽을 향해 앉았다. 우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벽에 기댄 의자를 당겨 마주보고 앉았다. 마이크 아버지는 키가 180cm 이상인데다가 몸무게도 90kg이 넘어 보였다. 우리 아버지는 마이크 아버지보다 키가 컸으며 몸무게는 비슷했고 나이는 5살 많았다. 두 분은 외모는 비슷했지만 인종상으로는 같지 않았다. 아마 기운이 넘친다는 점은 비슷했을 것이다. 마이크가 그러던데 돈 버는 법을 배우고 싶다며 내 말이 맞니 로버트? 나는 재빨리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왠지 조금 두려움이 일었다. 그분이 말과 미소지로 엄청난 힘이 느껴졌다. 좋아, 그렇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제안을 하나 하겠다. 난 너희들을 가르치겠지만 교실 수업과는 다른 방식으로 가르칠 거다. 너희들이 나를 위해 일을 하면 내가 너희들을 가르치지. 너희들이 나를 위해 일을 하지 않으면 나도 가르치지 않겠다. 너희들이 일을 해야 내가 더 빨리 가르칠 수 있고 너희들이 학교에서처럼 그냥 앉아서 듣기만 하면 내가 시간을 낭비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게 내 제안이다. 어때, 해볼 테냐? 지금 최저임금 이런 게 문제인 게 최저임금 제도를 시행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기회가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어디를 가도 그냥 별로 어렵지 않은 일을 해도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게 풍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이 돈에 대해서 악착같이 좀 배워서 뭐를 해야 되겠다라기보다는 일본에도 많이 프리터족이라고 있지만 그냥 일정 기간 벌면 그 돈 가지고 쓸어 다니고 또 떨어지면 또 일정 기간 벌면 또 그 돈을 가지고 쓸어 다니고 이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나쁘다라는 건 아닌데 근데 이런 거에 대한 이런 생각을 해볼 시간이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좀 시간이 지난 후에 그걸 깨닫더라도 늦을 수 있는 거죠. 빨리 깨달으면 좋은데. 먼저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내가 물었다. 안 돼. 내 제안을 받아들일지 말지부터 결정해라. 나는 할 일이 무척 많아서 조금의 시간도 낭비할 수 없어. 단호하게 결심하는 능력이 없다면 돈 버는 것도 결코 배울 수 없지. 여기서부터 이제 또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선택이에요. 선택.
지금 선택하라는 거죠. 우유부단해가지고는 뭐를 할 수 없어요. 어찌 보면 제가 성격이 너무 우유부단했기 때문에 책도 읽었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빨리 선택해야 되는데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근데 분명한 건 지식이 많아질수록 빨리 선택하는 능력도 늘더라고요. 기회는 왔다가 가는 법이다. 언제 빠른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 아는 것도 중요한 기술이다. 자, 내가 원했던 기회가 왔다. 수업이 시작되거나 아니면 10초 후에 끝날 거다. 마이키 아버지는 짓궂은 미소를 지었다. 할게요. 내가 말했다. 저도요. 마이크도 말했다. 좋다. 마이키 아버지가 말했다. 마틴 여사가 10분 후쯤에 올 거다. 내가 그분과 얘기를 끝내면 너희들은 그분과 함께 차를 타고 내 가게로 가거라. 거기서 일을 시작하는 거다. 보수는 1시간에 10센트고 매주 토요일마다 3시간씩 일을 하는 거다. 근데 오늘은 소프트볼 게임을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데요. 내가 말했다. 그러자 마이크의 아버지는 목소리를 낮춰 엄한 어조로 말했다. 할 테냐 말 테냐. 하겠습니다. 내가 대답했다. 노는 것 대신에 일과 배움을 택한 것이다. 파란 박스 결단력. 별표시죠? 세상은 갈수록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주식시장의 거래는 이제 1000분의 몇 초 사이에 이루어진다. 상거래 또는 인터넷상에서 수분 이내에 성사된다.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좋은 조건의 거래를 맺기 위해 경쟁한다. 결국 빠른 결정을 내릴수록 기회를 잡을 가능성이 커진다는 얘기다. 망설이면 다른 누군가에게 기회를 뺏긴다. 그 대신 그건 좋은데 이건 무슨 말이냐.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 한순간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뭐예요? 빠른 결정은 내려야 되겠고 망하지는 말아야 되겠고 내가 이런 공부를 통해서 무장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 방식은 꼭 부자아빠 방식이 아니라 시크릿 방식을 해도 되고 어쨌든 자기만의 어떤 방식이 있었다. 선택하는 방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46페이지 30센트는 나중에. 그날 아침 9시경 마이크와 나는 마틴 여사가 시키는 대로 일을 하고 있었다. 마틴 여사는 친절하고 참을성이 많은 분이었다. 마이크와 내가 이제는 다 자라서 독립한 자신의 두 아들을 연상시킨다고 수차례 얘기했다. 마틴 여사는 친절했지만 열심히 일하는 것을 중시하는 분이다. 우리를 계속 움직이게 했다. 우리는 3시간 동안에 선반에서 통조림 통을 내려 총체로 먼지를 털어내고는 다시 가지런히 정리했다. 정말 지루하기 짝이 없는 일이었다. 우리 인류 역사에 가장 커다란 발명 중에 하나가 또 통조림이죠. 역사를 바꿨다고 해도 되죠. 내가 부자아빠라고 부르는 마이크의 아버지는 그런 소형 슈퍼마켓을 9개나 갖고 있었다. 그 가게들은 모두 넓은 주차장이 딸려 있었는데 말하자면 편의점이나 동네 식료 잡화점의 초기 유형의 셈이다. 사람들은 우유와 빵, 버터, 담배 같은 물건들을 사러 그곳을 찾았다. 문제는 하와이에 에어컨이 널리 보급되기 이전의 시절이었다는 점이다. 찌는 듯한 열기 때문에 가게들은 문을 닫아놓을 수 없었다. 그래서 도로와 주차장 쪽으로 난 가게 앞뒷문을 활짝 열어놓아야 했다. 자동차가 지나가거나 주차장에 들어올 때마다 먼지가 풀풀 날려 가게로 들어왔다.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에어컨이 없던 시절에나 존재할 수 있었던 일자리였던 셈이었다. 그리고 도로도 포장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문을 열어놔도 도로가 포장되어 있어서 뭐 이자락은 아닐 텐데 마이크와 나는 3주 동안 마틴 여사의 지시를 받으며 3시간씩 일을 했다. 종업쯤이면 일이 끝났고 그러면 마틴 여사는 우리 각자의 손에 10센트의 동전을 3개씩 떨어뜨렸다. 아무리 때가 1950년대 중반에 우리가 9살짜리 꼬마들이라 해도 30센트는 그리 흡족한 돈이 아니었다. 그 시절 만화책 한 권이 10센트였으면 나는 대개 그 돈을 만화책 사는데 소비하고는 집에 돌아왔다. 그렇게 4주째가 되던 수요일 나는 그 일을 그만두기로 마음먹었다. 내가 일을 하겠다고 한 것은 마이크의 아버지에게 돈 버는 법을 배우고 싶어서였다. 한 달 만에 이제 포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1시간에 10센트를 받으며 노예처럼 일을 하고 있었다. 게다가 그 첫 번째 토요일 이후로 마이크의 아버지는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다. 나 그만둘 거야. 점심시간에 마이크가 말했다. 지루한 학교 생활에 토요일을 기다리는 낭만이 사라질 터였다. 하지만 정말로 나를 실망케 한 것은 그 30센트라는 보수였다.
그러자 마이크가 미소를 지었다. 왜 웃는 거야? 내가 분노와 좌절감으로 물었다. 이렇게 될 거라고 아빠가 그러셨거든. 내가 그만두겠다고 하면 데려오라고 하셨어. 뭐야? 내가 붕괴하며 말했다. 내가 지쳐서 이렇게 나오길 기다리셨다고? 그런 셈이지. 마이크가 말했다. 우리 아빠는 좀 다르신 분이시여. 너희 아빠랑은 다른 방식으로 가르치시지. 너희 부모님은 훈계를 많이 하시는 편이잖아. 하지만 우리 아빠는 말씀이 별로 없는 편이야. 이번 토요일까지 기다려봐. 내가 준비되었다고 아빠한테 말씀드릴게. 그렇다면 내가 지금까지 조종당하고 있었다는 거야? 아니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어쩌면 그런 건지도 아빠가 토요일에 설명을 해 주실 거야.